여러분, 시설관리 업계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장 자리에 앉으면 몇천 연봉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과장급만 돼도 월 340에서 400 이상은 받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심지어 특급 건물에서는 5천, 6천 넘게 받는 사례도 흔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장인데 월급이 300이다. 자격증을 3개나 갖고 있는데 서류조차 떨어졌다. 예전엔 6천 받던 자리가 이제는 4천도 어렵다. 이게 과연 한두 사람의 하소연일까요? 아니면 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어렵잖아. 다 힘든데 시설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제가 여러 커뮤니티와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 불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업계에서는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시설관리 채용 공고가 나면 지원자가 몰려야 10대 1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경쟁이 빡세다고 느껴지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자리라면 무려 150대 1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격증을 몇 개 갖췄는지 경력이 몇 년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줄을 서도 못 들어간다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하필 시설업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른 업종이라면 경쟁률이 높아지면 연봉도 같이 올라가는데 시설 쪽은 왜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연봉이 떨어지고 있을까? 현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시설관리야말로 은퇴자들의 재취업 1순위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58년 개띠 60년대생, 70년대생. 이 세대들이 무더기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고 그 수가 무려 160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분들 상당수가 두 손 가볍게 집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터로, 그것도 시설관리 업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원자는 많아지는데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연봉을 낮출 요인이 생기죠. 결국 현장에서는 매년 연봉이 깎이고 젊은 직원들은 버티지 못하고 하나둘씩 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20, 30대 직원들이 짐을 싸는 겁니다. 남는 건 40대 초반 이후의 인력, 그리고 은퇴 후 재취업한 고령 인력뿐이죠.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관리에서 40대면 젊은 축이다. 상상해보세요. 아직 사회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라고 불리는 나이인데 시설관리 업계에서는 이미 젊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농담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니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점점 그림이 보이시죠?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이 깎인 게 아닙니다. 은퇴자들의 대규모 유입, 미친 듯이 치솟은 경쟁률, 젊은 세대의 탈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얽히면서 시설관리 업계의 임금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깊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은퇴자들이 시설 업계로 몰려오고 있는지, 왜 경쟁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연봉은 반대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시설관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와 함께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업계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업계에서 연봉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보통 지원자가 많아지면 회사가 좋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연봉을 올리죠. 예를 들어 IT 개발자라면 경쟁률이 올라갈수록 몸값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만큼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연봉이 내려가는 이상한 현상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은퇴자 세대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8년 개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의 대표 세대인데 이분들이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무려 800만 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60년대생, 70년대생 인구가 또 한꺼번에 은퇴를 앞두고 있죠. 추산으로만 1600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시설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기계 자격증만 있으면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고된 육체노동 대신 당직 위주라서 고령층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은퇴자 물결이 시설업계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져서 강물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인력이 넘쳐난 겁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연봉을 올려가며 사람을 붙잡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아니어도 할 사람 줄 섰다. 바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용역 구조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 대부분은 직고용이 아니라 외주 용역으로 운영됩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이 예산을 내려주면 용역업체가 그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서 한 사람당 월 35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칩시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관리비, 운영비 명목으로 50만, 60만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실제 받는 돈은 280만, 2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원자가 몰리면 업체는 더 과감하게 단가를 낮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연봉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격증 취득자 폭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학원과 커뮤니티에서 시설관리 자격증을 인생 2막의 필수템처럼 홍보했습니다. 전기기사 따면 공기업 간다. 소방설비기사 따면 평생 안정적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희소성이 있던 자격증이 지금은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기사 자격증만 3개 있어도 서류 탈락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면접까지는 무난히 갔을 자격인데 이제는 서류에서 잘리는 거죠. 그만큼 자격증 취득자가 많아졌고 자격증의 가치가 희석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상위 자격증마저도 응시자격 완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합격자는 늘어나고 공급 과잉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 불균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시설에서 40대는 젊은 축이다. 한마디로 젊은 층은 떠나고 고령층만 남았다는 겁니다. 젊은 인력은 왜 떠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은 많고 스트레스는 심한데 다른 직업 대비 연봉이 턱없이 낮습니다. 차라리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를 뛰어도 비슷하거나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젊은 세대는 시설에서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은퇴자 재취업 인력과 이직도 못하고 발이 묶인 40, 50대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임금 협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은 큰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용돈벌이, 시간 보내기, 사회적 소속감 때문에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퍼질수록 업계의 시세는 더 떨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시설관리 연봉 하락의 구조적 원인은 4가지입니다. 1. 은퇴자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 2. 용역 구조에 따른 인건비 착취. 3. 자격증 취득자 폭증으로 인한 가치 하락. 4. 젊은 인력 이탈과 고령화 심화.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업계는 경쟁률은 치솟는데 연봉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형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봉 하락의 구조적 원인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에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부터 보시죠. 불과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 채용 공고는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야 10대 1, 많아야 15대 1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서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면접은 무난히 갈 수 있었고 경력만 조금 있으면 합격 가능성도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자리라면 경쟁률이 30대 1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 건물이나 안정적인 자리의 경우에는 무려 250대 1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원서 내는 순간 이미 추첨 수준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돌고 있죠. 문제는 경쟁률이 높아졌는데도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업계라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회사가 연봉을 올리겠지만 시설은 정반대입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했듯이 지원자가 넘쳐나니 굳이 연봉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싫으면 나가라, 대기자 줄 서 있다는 분위기. 이게 바로 지금 시설 업계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근무 환경입니다. 연봉이 줄어들면 최소한 근무 환경이 나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든 빌딩이든 시설팀의 일은 여전히 잡무와 민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나 소방 설비 관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입주민 민원 처리부터 소소한 수리, 심지어는 택배 관리 같은 일까지 떠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당직과 야간 근무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연봉이 깎였는데 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차라리 다른 일을 하겠다면서 떠나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중장년 은퇴자뿐이니 업계는 점점 더 고령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글 중 하나를 보면 한 40대 초반 과장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소방, 전기, 기계 과장급이면 340에서 350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300짜리도 많다. 자격증이 3개나 있어도 서류 탈락이다.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현장도 똑같다. 연봉은 줄었는데 민원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다. 이제 시설은 젊은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퇴사입니다. 20, 30대 직원들은 돈이 안 돼도 생활의 안정성을 보고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생활은 안정은커녕 당직의 잡무까지, 그리고 낮은 연봉의 미래도 안 보입니다. 결국 절반 이상이 1년, 2년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40대와 용돈벌이로 들어온 60대뿐이죠. 이렇게 되면 조직 분위기는 더 경직되고 기술적 발전은 더뎌집니다.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려지고 남은 고령 인력은 기존 방식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결국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현장 인력의 어깨에 얹힙니다. 정리하자면 경쟁률 폭등과 근무 환경 악화, 그리고 젊은 층의 대거 이탈이 맞물려 시설 업계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령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제 시설 업계에서 40대가 젊은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설관리 업계에서 40대면 젊은 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업계 현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40대가 경력자 한창 일할 나이로 평가받는데 시설관리에서는 40대가 오히려 젊은 축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업계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짚은 대로 은퇴자들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50대, 60대가 대거 시설관리 쪽으로 몰리면서 업계의 평균 연령이 확 치솟았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건물에 새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다 60대 이상이다. 기술적인 건 거의 못하고 민원 전화만 받는다. 이런 푸념이 올라올 정도로 고령 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젊은 층의 이탈입니다. 20대, 30대가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연봉이 낮고 당직은 많고 민원 스트레스는 심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이직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시설업계에는 은퇴자와 중년층만 남고 젊은 피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령화는 곧 기술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건물이나 아파트의 설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 에너지 절감 장치, 최신 소방 설비. 이런 것들을 다루려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 인력은 이런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연봉의 정체입니다.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면 그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고령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굳이 기술력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연봉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일만 해도 돌아간다는 식으로 접근하죠. 결국 유능한 젊은 인재는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의 연봉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은 업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앞으로 은퇴자 세대가 더 몰려올 텐데 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업계 평균 연령은 더 높아지고 기술 공백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도 연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돈벌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설관리 업계는 고령화, 기술 공백, 낮은 연봉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40대 시설관리인들이 가장 난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다른 업종으로 옮기기도 어렵고 시설을 계속하기엔 미래가 너무 불안한 상황.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구조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 시설관리 업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업계 전반에 깔린 패배감과 우울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글을 보면 앞으로 연봉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이제 시설관리로는 아파트도 못 산다는 자주 섞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시설관리 직군도 집을 사고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시설관리 업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일들, 그 안에서 연봉이 곤두박질 친 진짜 이유.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은퇴자 세대의 대규모 유입.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이 시설관리라는 직종에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력은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연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용역 구조의 문제. 대부분의 시설관리 일자리가 용역 형태로 운영되면서 원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제대로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떼이는 구조 때문에 실제 노동자들은 200만원대, 300만원대 초반에 묶여버렸습니다. 셋째, 자격증 취득자 폭증.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예전 같으면 면접까지 갔을 조건이 이제는 서류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격증의 가치가 희석되자 임금 협상력은 더더욱 떨어졌습니다. 넷째, 고령화와 기술 공백. 젊은 인력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가면서 업계는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40대조차 젊다는 말을 듣는 현실, 최신 설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한 기술 공백. 이 모든 것이 시설관리 업계를 더 낙후시키고 결국 연봉 상승 요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지원자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연봉은 그 반대로 줄어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설관리 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업계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연봉은 더 떨어지고 젊은 인력은 더 떠날 겁니다. 결국 은퇴자 재취업 인력만 남는 기술도 미래도 없는 업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연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느낀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저 혼자 혹은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는 업계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명의 현장 경험이 모이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고 업계를 바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뒤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을 남겨주세요. 우리 현장은 연봉이 이 정도다. 경쟁률은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설을 떠났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업계 전체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길게 쓰고 토론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파트와 빌딩, 나아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업종이 단순히 은퇴자들의 용돈벌이로만 취급되고 연봉이 바닥까지 떨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 모두입니다. 설비는 낡고 기술은 뒤처지고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월급 봉투 문제를 넘어서 업계 전체의 미래, 더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하고 더더욱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 연봉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그리고 시설워크 카페에서 남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업계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